피해자였던 은우가 가해 학생인 것처럼 이런 말들이 너 진짜야? 실망이다. 세라의 이제 부모님까지 합세를 해서 허위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라가 이제 따순 변호사, 장건수 변호사. 네,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있나.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이런 적반하장식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노 게이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사건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은우하고 세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은우하고 세라는 이제 같은 반 학생들이었어요. 고등학생? 네, 고등학생. 근데 은우 같은 경우에는 성격도 이제 선하고 이렇게 온순하니 좀 이렇게 여학생들이 웬만하면 좋아할 법한 세라라는 친구가 은우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은우한테 고백을 한 거죠. 고백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작은 학교 친구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받아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표현해준 거는 고맙다. 심지어 이렇게 정중하게 어쨌든 고백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세라는 아직 뭐 감당하기가 어려웠었나 봐요. 이런 시련의 상처 같은 게 나를 감히? 뭐 나를 걷어차? 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허위 소문들까지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안 그러게 생겨서 외모 품평회 같은 걸 하고 다닌다. 가슴 사이즈에 특히 집착. 포르노 완전 중독자 변태라더라. 또 안 그러게 생긴 애들이 그러고 다닌다고 하면 장 변호사님 만약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날 얘기해. 안 그러게 생긴 사례를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한두 명씩 와서 가슴 사이즈도 그게 좋아했었냐? 나랑 상관없는 얘긴데 라고 이제 처음에는 지나갔는데 얼굴도 잘 모르는 SNS 친구들한테도 DM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들이 있던데? 너 진짜야? 실망이다. 근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닌 거죠. 어떻게 된 소문인가 대체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후소문을 막 해보니까 세라가 소문의 원점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세라하고 얘기를 해봐야겠다. DM 같은 거 보낸 거여서 좀 얘기 좀 하자. 근데 뭐 DM 답장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이제 학교에서도 좀 얘기 좀 하면서 말을 걸려고 하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이제 뭔가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이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설명을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죠. 처음엔 DM에도 일일이 다 답장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DM이 막 쌓이기도 하고 SNS에 뭐 댓글이 달리고 하니까 이거 뭐 하나하나 답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좀 이르렀던 것 같아요. 요즘에 남녀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좀 많이 심하게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 사건에서 맞아요. 그 소문이 나니까 이제 여학생이 그 남자애를 같은 조언되면은 마치 막 병균이 맞아. 있는 것처럼 하필 맞아. 은우랑 같은 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걔랑 또 말을 섞는 걸 다른 친구들이 보기라도 하면은 엄청난 이미지 타격을 그 여학생도 입기 때문에 막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학교 생활조차 아예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피해 학생의 고통이 학교 내에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까지도 24시간이 연장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그때서는 이제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어려움을 호소를 한 거죠. 당장은 부모님이 아이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가셨던 것 같아요. 일단 정신적인 상태가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은우가 나 근데 학교에서 저 아이하고 좀 떨어져 있고 싶고 너무 억울하다 이제 이런 마음까지 호소하니까 이제 학교폭력 신고를 이제 진행을 하셨던 더 충격적인 건 사실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일단 은우가 학교에 갔는데 자기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신고를 당한 거죠. 어이없게도 그게 자기를 맞신고한 학생이 세라라는 거예요. 뭘로 은우를 신고를 했나 이것도 당황스러우실 텐데 이제 이동 수업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웬일인지 이제 세라가 무리와 함께 있지 않고 혼자서 이동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은우가 따라가서 좀 얘기 좀 하자라고 이제 부르고 말을 걸었는데 하나도 안 보고 이제 모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좀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잡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힐끗 쳐다보더니 세라가 또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이동석 교실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세라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맞폭 신고를 한 거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신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라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소동을 벌이는 일이 있었던 거죠. 학원에를 가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세라를 찾다가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난 거죠. 집이 발칵 뒤집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사건의 판도 자체가 뒤집히는 듯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애가 어딨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하고 피해자였던 은우가 가해 학생인 것처럼 이런 식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거는 세라의 이제 부모님까지 합세를 해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허위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애를 은우가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추행을 했다.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진짜 처벌을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신고 진행 이미 해놓으신 상황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저희하고 상담을 하셨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엇보다 사건 처리하면서 좀 집중을 했던 건 과연 누가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인가, 이 부분을 좀 드러내는 일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폭기에 이제 출석을 해서도 이제 발언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어떤 소동을 벌였다고 해서 모두가 진짜 피해자인 거는 아니다. 이 사건의 진짜 본질을 놓치셔서는 안 된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드러나려면은 세라의 잘못된 행위들이 밝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확보했던 많은 친구들의 진술서를 굉장히 다수 확보해서 제출을 했고, 맞신고 이후에 이런 은우의 그 약물 복용 그 정도도 굉장히 심화가 됐었거든요. 증액된 약물 복용 약에 대해서도 좀 시점별로 좀 설명을 하면서 진짜 피해자가 이 아이라는 거를 좀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사건을 잘 봐주셔서 은우는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고, 세라는 자기가 한 잘못된 행위에 합당한 처분이 나와서 그 진실에 바탕한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던 다행인 사건이었는데요. 궁금한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뭐 아니었던 걸로 밝혀졌어요. 세라 같은 경우에는 유서를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SNS 상에 이제 잠깐 게시를 했다가 내린 그런 상황이었고, 경찰이 출동해서 발견한 장소도 PC방이었거든요. 쇼잉이었다는 부분이 어쨌든 드러나서 저희 생각이 맞았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됐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처음이었으면은 저희도 여자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실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물론 그 아이들 뭐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런 케이스하고 좀 약간 다른 면이 좀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 여학생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시간적 타이밍이 조금은 모순되는 면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은우 부모님이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피해자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다 사건이 잘 처리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건 아닌가? 하루도 진짜 발 뻗고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그래도 잠을 좀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되게 뿌듯했었잖아요, 변호사님. 맞신고를 할 경우에는 네. 추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좀 더 엄중한 편이에요. 정말 보복적인 감정 때문에 맞신고를 한 게 드러나게 됐을 때는 반성하지 않고 화해의 가능성이 더 낮기 때문에 조치 처분의 수위가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맞신고라는 게 항상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정말 맞신고를 해야 되는 사안에서만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죠. 세라는 그러면 더 그렇죠. 증거가 좀 불명확해 보일 상황에서는 이게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올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까지 하는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맞신고가 굉장히 막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야 내가 같은 입장에서 어쨌든 조금이나마 덜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좀 적반하장식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도 사실은 어쨌든 피해자가 학폭 위에서 심의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학교 손을 떠나서 그냥 위원회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학교는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양쪽 부모님을 다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누구 손을 들어주고 누구 편을 들어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내가 진짜 피해자고 만약 이런 적반하장식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 혹시나 이렇게 적반하장식 상대방의 태도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오늘 영상 보시고 이렇게 딱 사안이 바로잡힐 수 있구나,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신이 혼미하네. 근데 진짜